여러분,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청약은 당첨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첨된 다음부터 진짜 돈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계약금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중도금은 어떻게 내는지, 대출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잔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 하나로 청약 당첨 후 돈의 흐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청약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청약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계약 관련 일정 확인입니다. 당첨됐다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약 기간을 놓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모집 공고와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 일정, 계약금 납부 일정, 필요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첨됐다고 무조건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하기 전에 내가 이 집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야 합니다. 챕터 2. 첫 번째 돈, 계약금. 청약 당첨 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돈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 가격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단지의 계약금이 10%라면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단지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금 비율이나 납부 방식은 단지별 모집 공고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무조건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청약하려는 단지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챕터 3. 두 번째 돈, 중도금. 계약이 끝났다고 돈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은 중도금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단지 분양 조건, 보증, 금융기관의 심사와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 역시 주택구입자금 보증의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 내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하기 전에 중도금 대출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4. 세 번째 돈, 잔금. 그리고 가장 큰 벽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잔금입니다. 입주할 때는 남아있는 분양대금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있으니까 잔금도 알아서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 잔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준비해야 하는 현금은 얼마인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청약을 넣을 때부터 입주 시점의 자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챕터 5. 분양가 6억 원이라면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이 6억 원인 아파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약금이 10%라고 가정하면 계약 시점에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은 각각 정해진 일정에 맞춰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현금 6억 원이 한 번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납부 시점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금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시점마다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 전에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몇 년 뒤 입주할 때 얼마가 필요한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챕터 6. 옵션 비용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옵션 비용입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중문 등 추가 선택 품목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양가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실제 필요한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옵션 세금 기타 비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챕터 7.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럼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건 한 가지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주택 가격, 지역, 주택 보유 여부, 소득, 기존 대출, 대출 규제, 금융기관 심사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분양가의 몇 %라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소득과 기존 부채까지 포함해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과 입주 시점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챕터 8. 청약 전에 꼭 만들어야 하는 자금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자금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현재 보유 현금, 계약금, 중도금 대출 예상액, 입주 시 필요한 잔금 대출 예상액, 옵션 및 기타 비용,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현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챕터 9. 가장 위험한 생각. 청약 초보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당첨되고 생각하자.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청약은 당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당첨 이후 계약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입주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당첨되면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챕터 10. 청약 자금 준비 5단계. 오늘 내용을 딱 5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 가격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중도금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입주 시 잔금과 대출 계획을 세웁니다. 다섯 번째, 옵션과 세금 등 추가 비용까지 계산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청약 당첨 후 당황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청약은 당첨이 끝이 아닙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옵션과 각종 비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 나오겠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청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소득과 기존 부채, 대출 규제와 금융기관 심사 등을 고려해 실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청약에 당첨된 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봤습니다. 레벨 7에서는 나에게 맞는 공급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레벨 8에서는 좋은 청약 단지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오늘 레벨 9에서는 당첨된 이후 어떻게 돈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청약의 기본 흐름이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레벨에서는 마지막으로 청약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레벨에서 만나요.